안녕하세요. 자, 지금 AI 혁명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의 전기를 그야말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지구를 식혀야 하는 이 탈탄소라는 과제도 안고 있죠. 이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들지 않으면서 이 AI 혁명을 계속 이끌어갈 동력을 과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와, 이거 정말 우리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동력을 어디서 또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기술 발전에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기후 위기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시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라고 하죠. 여기서 내놓은 예측을 보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양이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전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AI에 꼭 필요한 그 고성능 GPU 있잖아요?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에너지 소비의 차원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에너지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로 떠오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가 SMR이라고 부르는 거죠. 과연 이 기술이 어떻게 이 AI 시대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SMR 하면 그냥 작은 원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SMR은요, 기존 원전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건설 기간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에 대한 해답을 들고 나왔어요. 공장에서 부품을 그냥 팍팍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알아서 딱 멈추는 그런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까지 갖췄거든요. 이건 그냥 크기만 줄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인 거죠. 네, 말 그대로 공장에서 발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딱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 상상하시면 쉬워요. 표준화된 부품들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트럭으로 실어와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거죠. 이러니까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비용은 뚝 떨어지겠죠? 바로 이 점이 SMR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이 SMR의 특징들이 왜 그렇게 AI 데이터 센터랑 찰떡궁합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거대한 송전망을 새로 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끊김없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주고요. AI는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되니까요. 괜히 샘얼트만 같은 빅테크 거물들이 이 SMR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뜨거운 SMR 시장에서 전 세계가 유독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미래 지도, 일종의 청사진인데요. 여기서 진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상 최초로 AI와 반도체 산업 때문에 앞으로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라는 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 이 수요에 대비하겠다 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뜯어보면 그 의지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폭증할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대형 원전 3개를 짓는 건 물론이고요. 드디어 SMR 1기 도입이 계획에 공식적으로 딱 박혔습니다. 상업용 SMR이 국가 계획에 들어간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에요. 이건 시장에 대고 이제 SMR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그냥 언젠가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구체적인 시간표입니다. 보세요. 2026년에 바로 인허가 신청 들어가고 2030년대 초에 건설 허가 받고 2035년이면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SMR 상용화를 위해서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는지 딱 보이죠? 이제 정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국가적 전략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어벤져스 군단, 바로 팀 코리아의 핵심 멤버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SMR 시장의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반도체 TSMC가 있다면 원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거죠. SMR의 핵심 부품을 여기서 다 만드니까요.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국의 잘 나가는 SMR 기업들이 전부 두산한테 부품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건설의 거인들이죠. 현대건설은 SMR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최초의 SMR을 짓는 데 참여하고요. 삼성물산은 SMR 전문성에 자기들이 잘하는 데이터 센터를 결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DLNC는 성장 잠재력이 폭발적인 동남아 시장을 꽉 잡고 있죠. 이들은 이제 그냥 건물 짓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을 짜는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런 거대 프로젝트가 그냥 뚝딱 되는 건 아니죠. BHI나 우진처럼 핵심 부품이나 안전 기술을 책임지는 아주 강력한 기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만 무려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요. 우진은 원자로 안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 시장을 꽉 쥐고 있죠. 바로 이런 기업들이 팀 코리아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막강한 팀 코리아가 과연 세계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4조 원. 이게 뭐냐면 바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따낸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계약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팀 코리아의 실력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는 걸 이 숫자 하나가 그냥 증명해버린 거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사실 그동안 우리 원전 수출에 가장 큰 발목을 잡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마침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건 그냥 체코 사업 하나가 풀린 수준이 아니에요. 유럽, 중동,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SMR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됐다는 겁니다. 둘째, 이미 쌓여있는 막대한 수주 잔고 덕분에 앞으로의 성장은 거의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SMI랑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파는 완전히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과연 이 SMR은 AI 시대가 간절히 기다려온 에너지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기술적인 혹은 사회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